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우와우 시네마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계의 아방가르드 영상연구회에서 발족 53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130편의 걸작을 선정해서 연대순으로 나눠 소개합니다.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는 1960년 미국에서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와 사회풍자가 결합된 고전으로 7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뛰어난 작품성으로 평가받는 명작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형식을 빌려 현대사회의 비정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마스터피스입니다. 빌리 와일더가 감독과 공동 각본을 맡았으며 잭 레먼과 셜리 맥클레인이 주연을 맡았고 프레드 맥머레이, 레이 월스턴, 에디 아담스 등이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출세와 타협하는 삶 속에서 현대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는 도덕적 성장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거대 보험회사 직원인 백스터 잭 레먼은 승진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상사들의 불륜 장소로 내어줍니다. 추운 밤거리에서 자기 집 차례를 기다리며 감기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인사과장의 눈에 들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스터가 짝사랑하던 엘리베이터 안내원 프렌 셜리 맥클레인이 사실은 회사의 최고 권력자인 셰드레이크 부장과 불륜 관계였으며 그 장소가 바로 자신의 아파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갈등은 시작됩니다. 시련의 상처로 백스터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기도한 프렌을 백스터가 구해주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잭 레먼과 셜리 맥클레인은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코미디 배우를 넘어선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력은 영화의 비극과 희극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완벽하게 지탱해줍니다. 백스터 역을 맡은 잭 레먼은 코미디와 비극을 넘나드는 페이소스의 달인입니다. 그는 자칫 비굴하고 얄밉게 보일 수 있는 기회주의자 캐릭터에 인간적인 매력과 슬픔을 불어넣었습니다. 비굴해 보일 수 있는 캐릭터를 한없이 선하고 동정심 가게 그려냈으며 특히 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이거나 테니스 라켓으로 스파게티 물을 빼는 등 소소한 동작들을 통해 관객이 주인공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게 만듭니다. 프랭 큐벨링 역을 맡은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셜리 맥클레인은 화려한 여주인공의 전형을 탈피하여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처 입은 현대 여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화려한 여주인공이 아닌 상처 입고 공허한 눈빛을 가진 현실적인 여성상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연기는 영화의 무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보이시한 매력으로 짧은 픽시 컷 헤어스타일과 함께 당당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프렌이라는 캐릭터의 독보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주연 배우는 웃음 속에 눈물이라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현해낸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주연 외에도 상사 역할을 맡은 프레드 맥머레이의 악역 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유능해 보이지만 속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냉혹한 꼰대 상사의 전형을 소름 끼치게 연기했습니다. 그의 비열함이 강해질수록 백스터와 프렌의 순수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은 냉정한 상사의 이중성을 훌륭하게 연기해서 관객이 자연스럽게 반감을 느끼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악역을 소화했습니다. 세 명의 배우 모두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영화의 현실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냉소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불륜과 자살이라는 소재를 위트 있는 대사와 깨진 거울, 승진 열쇠 등의 정교한 복선을 통해 세련되게 풀어냈습니다. 코미디와 비극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능력의 정점이며 대사 중심의 연출이면서도 시각적 상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인물의 감정을 과잉 설명 없이 보여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작품은 빌리 와일더 감독의 대표작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 영화의 촬영은 촬영 감독 조셉 라셸과 빌리 와일더 감독의 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단순히 화면을 담는 것을 넘어 공간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시각적 연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 주인공 백스터가 일하는 거대한 보험회사의 사무실 전경은 영화 역사상 손꼽이는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강제 원근법을 사용해서 실제로는 넓지 않은 세트장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책상의 크기를 줄이고 먼 곳에는 어린아이들을 배치하여 앉혔습니다.
이를 통해 끝없이 펼쳐진 사무실의 압도적인 규모를 만들어냈으며 그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작고 소모적인 존재인지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습니다. 보통 코미디나 드라마는 인물에 집중하기 위해 좁은 화면 비율 1.371을 쓰던 당시 관습과 달리 와일더 감독은 넓은 파나비전 시네마스코프 카메라와 와이드 스크린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넓은 화면 안에 백스터를 홀로 배치함으로써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정작 퇴근 후에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주인공의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디포커스 촬영을 통해서 화면의 앞쪽에 있는 피사체와 뒤쪽에 있는 피사체 모두를 또렷하게 포착하는 기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극중 전경에 있는 백스터의 표정과 배경에서 일어나는 다른 인물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인물 간의 관계나 상황의 아이러니를 관객이 한눈에 파악하게 만듭니다. 카메라가 특정 소품을 비추는 방식 자체가 서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미장센과 상징적 소품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프렌의 깨진 콤팩트 거울을 비추는 카메라는 그녀의 부서진 마음과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열쇠를 주고받는 클로즈업 샷들은 권력관계의 이동과 백스터의 도덕적 타협을 반독적으로 시각화합니다. 1960년은 이미 컬러 영화가 대세였음에도 와일더 감독은 영상의 명암 대비를 위해 흑백 촬영을 고집했습니다. 뉴욕의 차갑고 비정한 도시 분위기와 밤거리의 쓸쓸함을 표현하기에 흑백의 대비가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화의 로맨틱 코미디적인 면모 뒤에 숨겨진 필름 누아르적인 냉소적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습니다. 영화의 촬영 기법은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보다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 갇힌 고독한 개인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작품성은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장르의 변주와 시대가 변해도 퇴색되지 않는 보편적 통찰에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장르의 완벽한 융합으로 표면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와 필름 누아르적 냉소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로맨틱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 도덕적 선택, 사랑의 본질,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유머와 감동 속에서 동시에 담아낸 영화사 최고의 성인용 로맨틱 영화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인 기업 문화, 인간 존엄성의 회복,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현대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아파트는 후대 감독들의 교본이 되어 우디 앨런 감독 등 여러 감독들이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 기법에 경의를 표하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비굴함마저도 사랑스럽게 그려낸 차가운 도시를 배경으로 피어난 가장 따뜻하고 지적인 걸작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는 가볍고 깊이 있는 영화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뜨리는 작품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감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에 오늘날에도 최고의 작품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수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 색채가 강한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휩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이 영화가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선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음을 증명합니다. 1961년 제3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0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었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총 5개 부문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그해 최고의 작품임을 증명했습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은 한 영화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동시에 거머쥔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1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잭 레몬, 셜리 맥레이는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으며 제1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외국인 나무상, 여우상 등을 수상했고 1960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셜리 맥클레이는 여우주연상 볼피컵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과 댓글도 남겨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